지금도 좋지만 이게 서울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정말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거죠. 재개발, 정비 사업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주변에 인구도 증가할 수 있고 상권 같은 것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피치님, 지금 현재 입지가 되게 좋은 곳들은 많이 비싸잖아요. 지금 현재 비싼 데 말고 앞으로 좀 더 가치가 좋아질 지역을 미리 알면 투자나 실거주나 선택할 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좋아지는 곳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곳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요, 성남이에요. 성남은 지금도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좋은데 왜 말을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교통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너무 많아요. 교통 호재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GTX-A 호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통이 됐는데 일단 24년 3월 30일에 수서에서 동탄 구간은 일부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24년 말에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이 개통이 됐고요. 아직 삼성역까지 개통이 안 됐죠. 요거는 28년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삼성역까지 개통이 되면 지금 성남역에서 삼성역까지 8분이에요. 8분. 엄청 빠르거든요. 지금도 좋지만 이게 서울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정말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 지금 GTX F 노선에 대한 호재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직까지 가시화된 건 없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호재는 경강선 연장 호재예요. 이게 월곶 판교선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판교에서 시흥 월곶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노선이. 이게 수인 분당선 송도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월곶역까지는 기존 수인 분당선 노선을 이용하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송도역에서 판교까지 30분이면 한 번에 이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개통이 2029년에 개통이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이 판교로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인구도 증가할 수 있고 상권 같은 것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성남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신분당선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수인분당선 있죠. 그리고 추후에 경강선 연장되죠. GTX-A 지금 개통이 됐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지금 교통에 대한 부분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자리 같은 경우도 판교, 테크노밸리,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좋은 일자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자급자족도 가능한 도시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분당은 학군이 너무 좋죠. 그리고 학원가 너무 잘 돼 있죠. 좋은 상권들. 모든 걸 이제 갖춘 곳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추후에 지금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통합 재건축이 되면 지금 분당 같은 경우를 보면 구축이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면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화의 여지가 훨씬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보면 이제 구성남 쪽으로 만약에 가시잖아요. 근데 구성남이 지금은 사실 그렇게 쾌적하지 못해요. 하지만 여기가 지금 재개발, 정비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완공이 되면 확실하게 이제 변화가 될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그런 구성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청약 경쟁률을 보면요, 수요를 확인할 수 있어요. 최근에 분양했던 곳 중에 성남 중 1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했던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이 있어요. 여기 2024년 9월에 일반 분양했었는데요. 두 자리 경쟁률 나오고 완판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이런 곳에 수요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덕원역 쪽이죠. 여기가 이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도 일원입니다. 근데 뭐 다 인덕원에 대해서 워낙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확실히 저도 여기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는요, 인덕원역이 지하철 4호선이 지나갑니다. 이 노선을 이용하면 서울로 바로 이동할 수 있고요. 여기 추후에 GTX-C 노선이 또 생깁니다. 이게 개통이 되면 이제 한 번에 우리가 인덕원역에서 삼성역까지 강남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덕원역에서 삼성역까지 15분이면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경강선이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성남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송도에서 이제 판교까지 한 번에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요 인덕원역에서도 판교로 이제 한 번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판교역에서 신분당선 환승해가지고 우리가 또 강남으로도 갈 수 있죠. 그리고 인덕원역에서 성남역을 이동해서 거기서 GTX-A 이용해서 삼성역으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그게 생깁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요. 수도권 남부 지역의 교통 여건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화성 동탄에서 수원, 의왕, 그리고 인덕원까지 이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2028년에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요게 개통이 되면 인덕원역에는 지금 기존의 4호선, 경강선,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GTX-C 4개의 노선이 지나는 그런 교통의 요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타면요, 이 노선들을 이용해서 서울 어디든 우리가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 인구가 또 증가할 수 있고, 현재 인덕원역 주변이 그렇게 쾌적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노선들이 이제 계속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도 다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는 광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동네가 일직동이랑 철산동입니다. 근데 일직동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가보시면 너무 좋아요. 상부선 좋은 아파트들이 있고 상권도 너무 좋고 지금도 좋지만 여기가 교통 호재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호재가 신안산선이에요. 근데 이 신안산선은요, 한양대역에서 여의도까지 이렇게 이어진 노선입니다. 근데 여의도에는 좋은 일자리가 많은 동네죠. 그 동네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명에서 한 번에 여의도까지 이제 이동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여의도역에는요, 지하철 5호선, 9호선으로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들도 주요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는 뭐 광명에 하면서 그런 일자리로 출퇴근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요, 여기 광명역에서 여의도역까지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노선은 2027년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계속 언급했던 경강선 연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0분 만에 우리가 판교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판교의 청남역에서 GTX-A 지금 개통이 됐잖아요. 그 GTX-A 환승해서 추후에 삼성역까지 개통이 되면 삼성역까지 이동할 수 있고요. 지금 판교역에서 신분당선 환승해서 또 강남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통 호재를 뺀다 하더라도 지금 일직동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입지적으로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롯데몰, AK몰, 이케아까지 이렇게 좋은 상권들이 있고요. 또 코스트코, 그리고 중앙대병원, KTX 광명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이 또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주변에 상품성 좋은 아파트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요, 여기가 고등학교가 없어요. 없고 학원가가 아직 좀 빈약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철산동 쪽으로 오시면요, 철산동도 변화가 큽니다. 여기 주변에 보면 지금 재개발 예정인 곳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미 이제 재개발되고 지금 일반 분양까지 한 단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보면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는 곳이 광명 11구역, 12구역. 여기 입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현재는 지금 관리 처분인가 단계로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추후에 또 준공이 되고 하면 확실히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은 올해 2025년에 입주 물량이 좀 많아요. 하지만 그 일대가 지금 다 새 아파트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진짜 철산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요. 그럼 그거 타고 한 번에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광명 같은 경우는 일직동이랑 철산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동네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인프라를, 그런 호재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없다라는 부분,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분명히 호재는 많기 때문에 이런 광명 같은 동네들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조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곳, 변화가 큰 동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부분 제가 좀 언급한 동네들이 교통호재가 좀 생기는 곳들인데, 우리가 교통호재를 바라볼 때 좀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이런 교통호재가 생긴다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호재를 할지라도 뭔가 착공을 하고 확실하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호재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호재들이 결국에는 이게 경기도에 있는 도시라 했을 때는 서울로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그럼 서울로 간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많은 동네로 빠르게 갈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재들을 좀 유심히 좀 잘 살펴보시고, 그런 호재가 어떤 동네에 생기는가 그렇게 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